오늘 제가 이 자리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뉴 아이콘이라고 하시는 분들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정도 한번 찾아가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뉴 아이콘이라고 검색하니까 이제 아모레라고 이제 아이디를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이분들의 시점에서 어떤 게 좀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했는데요. 이제 사실 성장하는 방법은 쓸데가 왔거든요. 괜찮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되는가, 이제 비주얼 마케팅이 무엇인지, 비주얼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부터 저 예슬님과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하우그라고 하는 저희 나라 이제 굉장히 최대로 이제 브랜딩 마케팅과 각종 기업들과 인플루언서분들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하우그로의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강사고요. 인스타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 이너뷰티라든지 다이어트 제품 실제로 판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원래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을 전도하는 일들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 아모레 퍼시픽에 있는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그 하우그룹 그 초반에 우리 월초 3월 달에 진행했던 컨벤션에 오셨었어요. 그때가 이제 3월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 인스타를 캡처를 해놨었는데 그때 제 팔로우가 15.9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시점으로는 18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 팔로우 많아졌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비주얼 브랜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이길래 이렇게 3월에서부터 지금 6월 달까지 3개월 정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만, 2만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캡처본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인스타 강의라든지 이너뷰티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진행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인플루언서 분들처럼 저도 굉장히 0에서부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고 여기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에는 강의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벌써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강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몸으로 다 뛰었죠. 이런 사진 찍어보고 저런 사진, 저런 영상 만들어 보면서 고객과의 이제 그냥 소통을 계속하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가는 것인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또 좋은 강의와 좋은 리더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요. 자,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인스타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당연히 처음부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완전 0에서부터 인스타를 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요즘 인스타를 많이 한대 라고 하길래 뭐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에 있는 거라든지 굉장히 메신저를 많았잖아요. 거기서 인스타를 가입을 해서 시작했던 게 그냥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인플루언서를 하려고 했던 것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요즘 많이 한다고 하길래 유행에 따라야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처음 시작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2019년까지 비공개 계정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비공개 계정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당연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좋아요도 많이 없었고, 뭐 일상, 정말 먹방, 얼굴 노출도 없이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것, 나를 위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뭐 반응률이라든지 좋아요 같은 거는 많지 않았지만, 처음에 뭐 그런 거에 관심조차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때서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 그때 당시는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렸다는 취지로 인스타를 했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업로드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지금은 인플루언서 활동을 주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7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게 1, 2년을 한 게 아니라
5년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일상이 루즈해지면서 이 패턴에 굉장히 적응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를 많이 관리하기보다는 좀 굉장히 늘어지는 것도 있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자분들 뭐예요? 또 막 많이 먹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내 관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살이 거의 한 근 70kg 정도까지 찌게 되면서 되게 사진도 더 안 찍게 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게 누군가 나를 닮고 싶어 하고 나에게 배울 점이 있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뭔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전혀 저는 그런 사람이 사실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을 자도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체중이 몇 킬로인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막 부어서. 그래서 체중계로 올라갔더니 거의 근 70kg까지 된 걸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 곰도 이제 쑥만을 먹고 사람 된다는데 100일 동안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목표를 딱 정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인스타가 이제 요런 인스타였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3개월 동안 13kg 정도를 감량을 하게 돼요. 그때는 정말 이것만 딱 생각을 하고 이제 평소에 활동할 때도 뭐 퇴근하고도 꼭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루틴대로 나는 그냥 지금 친구들 안 만나고 죽었다 생각하고 나를 위한 관리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했더니 3개월 동안 13kg가 빠지면서 얼굴 라인도 조금 좋아지고 사진도 찍게 되고 조금 예쁜 옷도 입게 되고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공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았던 비공개 계정에서 공개 계정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계기가 이때 딱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9년, 2020년도 이때가 인스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키우기까지는 그렇게 몇 년 동안 걸리긴 했지만 사실 그 몇 년 동안 인스타를 그냥 생각 없이 진행을 했으면 이 정도도 성장을 많이 못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엔 당연히 비공개 계정이었으니까 팔로워도 많이 없었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살 뺐는지, 뭘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스타 이제 인플루언서의 기본이죠. 조금씩 소통도 하기 시작해요. 저 이럴 땐 이런 거 먹었어요. 힘들 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어요. 이러면서 내 마음과 진심을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제 컨텐츠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스타 안에서의 찐 친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비주얼 브랜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예쁜 옷을 자주 입고 사진도 더 많이 찍고 일부러 좋은 데도 가게 되고 그리고 왜 우리 화장품 같은 거 촬영을 해도 그냥 집에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팅되어 있는 화장품대라든지 아니면 밖에 좀 자연 친화적인 곳이라든지 야외에서 채광 맞으면서 찍게 되면 정말 더 비주얼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비주얼 브랜딩을 시작하니까 끊이지 않고 DM 제안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제안이 그냥 제안을 많이 받았다 해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기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건 좋아요라든지 반응률의 인스타가 점점 더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DM이 꽉 차게 많이 오면 몇 개 정도 오는지 혹시 아세요? DM이 많이 오면 몇 개가 올 수 있을까요? 그 맥시멈이 있어요. DM이 많이 오면 총 100개가 와요. 100개가 되면 DM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맨 밑에 있는 DM은 없어지고 위에 계속 쌓이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 DM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만큼 제안이라든지 그런 뭐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공동구매나 광고나 협찬 모델 활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라는 사람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좀 다이어트를 하긴 했지만 외모도 사실 달라진 게 크게 없었고 제가 뭐 성형을 놀랍게 한 것도 아니었고 뭐 옷 입는 의상이라든지 제가 일하고 있는 운동센터라든지 제 뭐 환경이라든지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는데 제가 조금씩 인스타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비주얼적으로 꾸미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 플랫폼,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은 사진을 기반으로 했고, 그런 매개체이기 때문에 나를 좀 더 많이 드러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얼굴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첫 시작은 비주얼 브랜딩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나 다 인스타를 시작하고 나 인플루언서 할 거야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사진도 예쁘게 찍고 내가 말도 조금 더 글을 예쁘게 쓰지 않으면 관심을 가져줄 때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이 사람 인스타를 들어가 봤을 때 피드가 어떻게 꾸며져 있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브랜딩을 잡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실 거 메인 세 가지, 예슬님이 실천하고 있는 비주얼 브랜딩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팅창 쳐주실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유 아이콘 분들은 1번, 2번 중에 어떤 과일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응 이렇게 좋네요. 아, 그렇죠. 1번 과일을 선물하고 싶죠.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굉장히 특별한 날이어서 선물을 사가고 싶다. 그분이 과일을 좋아해라고 할 때는 당연히 2번 과일보다는 1번처럼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과일을 선물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일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1번 과일, 2번 과일 어떻게 세팅을 해놔야 될까요? 과일 선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1번이겠죠. 그쵸? 비주얼적으로 같은 과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끔 세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주얼이 정말 다이어트를 다들 하셔야 돼요. 성형을 해서 예뻐지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과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세팅을 해놓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 시중에 있는 박정순 육 아이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예쁘게 보이게끔 포장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비주얼 마케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을 좀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TPO를 맞춰주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TPO라는 게, 그 시간과 장소와 때에 맞게끔 의상을 갖춰 입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티 한 장, 집에서 맨날 입는 티 한 장을 찍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쵸? 아니면 굉장히 예쁜 카페에 가서 좀 세팅된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이랑 나갔을 때처럼 그냥 후드티에다가 모자 쓰고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그러면은 그건 사실은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TPO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인플루언서니까. 우리는 인플루언서이고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TPO를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슬님 안 그래도 바쁘고 스케줄 일정도 많으신데 어떻게 그런 의상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촬영을 합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비법이 나오겠죠. 일단은 실질적인 비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슬 팁이라고 적어놓은 이 부분에 제가 해외 사이트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쵸? 요 두 어플은 해외 사이트인데 쇼핑몰 어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옷장에 딱 열어보면 무슨 색 옷이 많아요? 보통 검정색 옷이 많죠. 그쵸? 검정 옷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사진을 찍을 때는 검정 옷을 입고 찍으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옷가게를 간다고 할지라도 여름 옷을 좀 신상을 구비하려고 옷가게를 막 찾아다니는데 블랙 옷이 기피된 옷가게를 잘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든 옷가게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를 소개를 해줘야 되고 판매와 연결이 되게끔 해주면 좋은 그런 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한 의상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 해외 사이트 의상들이 그 퀄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조금 화려하고 예쁜 의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옷들을 촬영용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샵 사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용 의상으로 이용하고요. 뭐 실질적으로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입을 수가 당연히 있겠지만 조금 촬영에서 조금 튀는 옷들을 이런 옷들을 구매하고 싶을 때는 이런 해외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제 주머니 사정을 아끼면서 옷을 많이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TPO를 맞출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꼭 기록해 놓고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옷을 어느 정도 이제 갖춰 입고 촬영을 시작을 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게 하는 가지 있는데 내 인스타, 물론 지금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첫 번째 피드가 많이 하단에 있진 않으실 거지만 내가 인스타를 조금 하다가 이 일을 시작을 했다면 사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남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내가 올린 사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만 좋아서 올린 사진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아, 사실 이건 TPO에 맞진 않았어. 좀 부족했던 사진들은 맨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 보관함으로 옮겨줍니다. 보관함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삭제랑 똑같아요. 하지만 나는 나중에 그 사진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가서 보관함으로 정리를 싹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피드가 어느 정도 정체성을 좀 갖게 돼요. 옛날에 올렸던 그냥 저냥 나만 좋아서 올렸던 사진들을 정리를 하고 나면 훨씬 더 깔끔해진 피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제 컨셉에는 맞지 않은 사진들을 많이 올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조금 더 비주얼에 대한 컨셉에 대한 게 확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닮고 싶은 비주얼의 인플루언서 계정을 실제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벤치마킹 하는 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지 뭐 10만이든 20만이든 100만이든 상관없이 그분 계정을 찾아다녀서 그분에 있는 것들 소통법, 어떻게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이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밑으로 내려가 보기도 하고 또 말투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진 구도는 어떻게 찍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캡처도 해 놓으시고 저장도 해 놓으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다 보면 말투를 정말 똑같이 따라한다든지 그 글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가깝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정말 오래가는 인플루언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벤치마킹만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반응률을 테스트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반응률 테스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음, 내가 이제 나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올려볼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피부에 이런 관리들을 굉장히 잘해. 나는 1일 1팩을 잘해. 나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걸 굉장히 잘해. 아니면 나는 판매를 정말 잘해. 소통 왕이고 설득력이 굉장히 좋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다채로움을 다 한 번씩 올려보면 그중에 반응률이 좋은 게 굉장히 좁혀집니다. 어떤 사진은 이렇게 찍었더니 좋아요가 많이 눌린다더라.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해 줬더니 정말 꿀팁이라고 좋아하시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률이 점점 좁혀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반응률이 좋은 거 위주로 계속해서 업로드 하다 보면 그게 발판이 돼서 계단 형식으로 인스타그램이 점점 더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계정을 딱 저장을 해놓고 발음률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도 금방금방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내 사진도 정리를 조금 해보고 어, 하다 보면 아이고 좀 앞으로 갔네요. 제가 맥북을 잘못 눌러서 맨 뒤로 넘어갔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비주얼을 표현해줄 키워드가 정립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음악도 했었거든요. 악기를 했었고, 또 운동도 했었고, 뭐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다양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객들이, 그러니까 저희 인친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제가 다이어트 했던 과정들이랑 저를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또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그런 긍정 에너지, 건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뭐 악기를 연습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보관함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률이 점점 더 올라가지고 제가 그걸 보게 되면서 스스로 아, 이런 사진을 좋아해 주시는구나라는 게 정립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브랜드명이 제 이름 예슬과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 슬림을 붙여서 예슬림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뉴아이콘 분들께서 나는 이런 거에 조금 더 특화돼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복을 좀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그냥 아모레퍼시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어떤 관리에 좀 체계적이구나, 어떤 관리를 조금 더 잘하는구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 좀 더 뚜렷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글로 표현을 해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뿐만이 아니라 예슬, 슬림이라는 합성어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뭔가 슬림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정립해주면 훨씬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정립이 빠르게 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좀 꾸려야 된다라는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피드를 업로드해야 될까요? 그 많은 사진들을 예술님은 어떻게 찍고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주시는데요. 피드를 사실 올리는 건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주 올릴수록 물리적으로 그 반응을 높이기가 좋아요. 그리고 자주 올릴수록 1일 1피드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인스타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육아도 해야 하고, 가족도 챙겨야 하고, 뭐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이게 다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위 사진에 자, 채팅창 쳐줄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이 6개의 피드, 제가 실제로 올렸던 사진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한번 추측되는 거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뭐가 공통점일까?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많이 써주셨는데, 뭐 의상이요, 주인공, 다이어트요, 같은 장소요, 같은 공간이요, 낮이요, 장소, 본인 사진. 맞아요. 여기 굉장히 다들 이미 인플루언서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눈치가 정말 빠르시네요. 와,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다 정답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었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만에 다 찍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피드랑 릴스, 피드 5개의 릴스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은 다 같은 장소에서 겉옷 입었다가 벗었다가 뭐 구도만 다르게 해가지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만에 다 찍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이날 어떤 날이었냐면, 어, 집이면 좋겠는데 집은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채광도 너무 아름답죠. 펜션이에요. 가평에 있는 펜션인데, 제가 이날 친구분들이랑 같이 모임으로 놀러 가기로 한 날인데, 제가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이 사진들을 다 찍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젠 아시겠죠? 요것도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제 친구랑 사이판에 놀러 가가지고 찍은 건데 사실 계속 내가 노는 동안 사진을 찍으면 이 같이 있는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노는 곳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둔답니다. 그렇게 하면 1일 1피드가 아니라 1일 2피드도 가능해요. 실제로 제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하루에 한 번은 기본으로 무조건 올라가고요. 2번도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좀 뭔가 제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날에는 3번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는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일 1피드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누구를 위한 피드인가를 첫 번째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카페 사진 찍어 놓고 내 셀카랑 화장품 사진 찍어 놓고 내가 쓸 수 있을 때 써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진을 정말 못 쓸 수도 있고요. 사진 찍는데 시간 낭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 누구를 위한 피드인지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내 걸 볼 사람은 타겟층이 누구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피드인지를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의상을 선택하고요. 의상은 뭘 입지? 그래. 그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장소를 생각을 해요. 장소를 생각해서 그런 콘텐츠라면 이런 장소가 좋을 것 같아. 야외에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 하늘이 많이 보이는 곳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집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식당이 좋을 것 같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볼 피드니까 이 옷이랑 이 장소에서 이런 동작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먼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카톡이나 메모장에다가 써놔요. 그래서 1번 이러이러한 사진, 2번 이러이러한 사진, 3번 이러이러한 영상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써놓은 다음에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미리 조금 계획을 해두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 때나 사진을 찍고 아무 때나 영상을 찍는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더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찍어주셔야 될 게 밑에 영상은 9대 1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릴스, 그 인스타에 있는 영상을 릴스라고 하는데 그 릴스를 찍을 때는 4대 5라든지 3대 4로 찍어서 릴스를 올리면 옆이 잘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구도만큼이 안 나오죠. 그래서 9대 16으로 영상은 찍어주시는 게 좋고 사진은 4대 5나 3대 4로 찍어주시면 인스타 규격에 굉장히 베스트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찍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촬영은 내가 올릴 사진 말고 굉장히 넉넉하게 촬영을 하세요. 뭐 100장이 됐던 500장이 됐던 상관이 없으니까 넉넉하게 촬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 그리고 영상을 올리실 때는 최대한 함축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가 릴스가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릴스 올리실 때요, 화장품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다른 브랜드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분들 보면 막 30분, 30초, 1분, 이 정도의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화장품을 하면 그게 뭐 10초 만에 끝나는 영상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3초 만에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볼지 말지를 3초 만에 파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을 올릴 때 절대로 뭐 30초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한 10초 정도가 베스트예요. 그래서 10초 정도로 짧게 짧게 영상을 중요한 부분만 담아서 편집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될 거는 본문 내용에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영상이 30초 이상이 돼버리면 그 영상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요즘에 이렇게 30초 동안 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유튜브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영상은 최대한 짧게 중요한 내용은 본문에 해주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짧은 영상들을 올려서 고객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 하는 영상 좀 길게 올려주세요 라는 그런 의뢰를 받았다면 그때는 한 번씩은 길게 올리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이 영상을 조금 터지게 하고 싶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주 고객들이 이 영상을 봐줄 사람들인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최대한 짧게 올려주시면 더 좋은 반응률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제가 이제 다이어트 제품들을 많이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위한 피드인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몸매 관리가 필요한 여성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 타겟층은 누구인가? 겨울 동안 살이 쪄서 지금 현 시점에서 몸매 관리가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겠다. 자, 의상. 그러면 몸이 가려지는 의상이 아니라 당연히 조금 드러나는 의상이어야겠죠. 몸매가 가려지지 않는 의상을 입어야겠다. 장소. 그럼 조금 이제 봄을 맞이한다는 느낌에서 따뜻한 느낌의 야외로 진행을 해야겠다. 그리고 컨텐츠, 봄을 맞이해서 외투를 벗는 컨셉으로 내가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하고 찍은 릴스 영상이에요. 다이어트 제품이었고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어떤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최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를 다 설명하려고 영상에 하면 안 되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읽을 수 있게끔 피드에 넣어주시고 함축적인 부분만 영상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 주시는데 이 영상이 9초거든요. 9초. 우리 왜 CF도 딱 15초가 정 CF의 시간이잖아요. 짧게 해주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피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인스타의 마케팅 안에서는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릴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릴스는 아까 제가 9대 16으로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릴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1만 팔로우, 10만 팔로우, 15만 팔로우 되고 싶으시잖아요. 되고 싶으시죠? 제가 릴스가 요즘 얼마나 반응률이 좋냐면 인스타 자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영상을 밀어주겠다. 유튜브도 숏폼을 하고 있고 틱톡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우리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릴스를 올리는 사람들을 더 띄워주겠다라고 인스타에서 발표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제 지인분 중에 수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 인스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은 인플루언서가 아니고요. 인플루언서를 되려고 목표를 하신 분도 아니셨어요. 근데 한 달 만에 15.2만이 됐어요. 어떻게 15.2만이 됐냐면 영상 딱 두 개로 15.2만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영하는 영상을 올리셨어요. 평소에. 근데 궁금하신 분들 이거 스임 광모닝이라고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꾸준히 올리시다가 릴스가 딱 두 개가 터진 거예요. 그 릴스가 딱 두 개가 터지면서 도달률이 900만 개를 넘겼어요. 제가 이거 강의 만들면서 지인분한테 너가 이제 성장한 과정을 우리 그 보- 내 강의를 보는 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한번 나한테 공개를 해줘라고 했더니 인사이트를 보여줬더니 어, 여기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도달률이 나오는데 도달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보통 이제 도달률 하면은 뭐 몇백 개가 나오기도 하고 몇십 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분은 지금 900만 뷰의 도달률을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릴스가 빵 터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많이 되지 않는 일반 계정, 수영하는 계정에서 한 달 만에 그냥 이분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15.2만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한테 또 굉장히 많은 기회의 장이 열린 거죠. 뭐 협찬이나 광고나 모델 활동 당연히 다. 이렇게 되면서 이분도 본인도 정말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사진은 요즘 컨텐츠가 많이 잘 뜨지가 않아요.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도 포함해서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인스타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사진에 대한 도달률이 정말 1년 전, 2년 전보다 훅 떨어지고 있고 영상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사진보다는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올리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영상이 그냥 영상만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이랑 사진이랑 같이 올리게 되면 그냥 사진이 돼버리고요. 영상만 올리면 릴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릴스로 올려주시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요 전에 보여드렸던 그 다이어트 제품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노래를 제가 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노래도 꼭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노래 꼭 넣어서 릴스 많이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편집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광모님 같은 분 같은 경우에도 편집은 아예 안 하시고요. 그것만 딱 생각을 하신대요. 시각적으로 이 수영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지 시각적인 비주얼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 음악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음악을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그 음악이랑 어울리는 영상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까지 넣어서 만들어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넣었는데, 제가 이 어플이나 화질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뉴 아이콘 분들이 인스타 계정을 쭉 다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화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화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스타 볼 때 화질이 안 좋은 사진은 상위권에 인스타가 보여주질 않아요. 화질도 인스타그램에서 다 신경을 써서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사진 찍기 전에 렌즈 깨끗하게 닦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플을 너무 과도하게 쓰시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메이크업이라든지 기초라든지 이렇게 내 피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플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뭐 갸름하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날씬해 보이는 건 쓰시지만
일반 카메라 위주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진은 일반 카메라랑 저 같은 경우에는 유라이크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라이크 같은 경우에서도 유라이크 안에서 여러 가지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 다 안 쓰고요. 딱 오리지널 하나만 써요.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일반 카메라랑 화질이 비슷해요. 근데 눈 크기라든지 코라든지 이렇게 갸름하게는 다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라이크, 그 다음에 일반 카메라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카메라를 어플을 너무 과도하게 필터를 쓰지 않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렇게 되면 상위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뷰티 플러스는 사진 보정인데 이제 우리가 뭐 몸매 보정도 하고 얼굴 보정도 하고 다 하잖아요. 보정은 꼭 필요해요. 근데 조금 화질이 깨지지 않는 보정을 위해서 저는 뷰티 플러스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릴스로 편집을 할 때, 그러니까 앞뒤를 자른다든지 중간을 잘라서 붙이기를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영상을 할 때 캡컷과 인샷이라는 영상 편집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영상 보정. 영상도 보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리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보정이 티 안 나게 가능해요. 메이투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진을 너무 꼭 쓰고 싶은데 화질이 안 좋아라고 할 때 레미니라는 어플이 있어요. 레미니는 화질을 높여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화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천 어플 제가 화질 좋은 화질로 유지하면 사진 찍는 거 중요라고 써놓은 게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요. 꼭 카메라 렌즈 닦으시고 일반 카메라나 유라이크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어플을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 사진이나 메모 하셨죠? 예시 콘텐츠도 한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우리가 하나만 올리진 않잖아요. 하나만 올리지 않고 막 3장, 4장 여러 가지 올리게 되는데, 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세 번째 장에 있어요. 세 번째 장에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장을 첫 번째 장으로 올려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큰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있는 사진 위주로 첫 번째 장을 올린 다음에 제품에 대한 사진은 두 번째로 올립니다. 혹은 제가 제품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첫 번째 장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첫 번째로 올리는 걸 조금 더 추구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얼굴이 보여야 상위 노출도 잘 되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요. 고객이라든지 내 제품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내가 내 비용을 투자를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사람인데 추천을 받고 싶은 사람인데 판매하는 사람이 누군지 불분명하다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진에 대한 거리낌을 너무 갖지 마시고 내 자신을 노출을 해주시는 게 베스트예요. 사실 사진을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올리지 않아도 내 사진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인스타는 성장할 수 있지만 얼굴을 올려주시면 조금 더 신뢰감 있게끔 업로드를 하실 수 있고 그럴 때 고객님들께서 좀 더 많은 반응을 보이실 거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목을 끄는 사진, 얼굴 있는 사진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분위기가 담기는 사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피드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 썼는지, 그 제품이 들어있는 사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거기 부수적인 것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4장 이상 정도의 사진으로 꾸려서 인스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이제 내가 외출을 했고 이런 제품을 먹고 있고 이런 제품을 홍보한다라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첫 번째에는 얼굴이 들어가는 게 신뢰도를 좀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목을 끄는 사진, 얼굴이 들어가고 혹은 얼굴과 제품이 들어가는 사진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소와 분위기가 담기게끔 그다음 직접 찍은 사진, 그다음 스토리라든지 공구 제품 홍보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번 꼭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얼굴 올린 사진, 얼굴이랑 제품 올린 사진, 제품만 올린 사진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반응률이 높고 어떤 게 더 제품에 대한 문의가 더 많았는지 꼭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티 제품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뷰티 제품 많이 다루고 계시잖아요. 고객이 그 제품을 구매한 이후의 상황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미스트 제품 소개를 할 때의 사진인데 이 미스트 제품은
여기다가 뭐 어떤 성분을 넣었고요. 여기 정말 이런 게 좋고요. 여기서 만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그냥 홈쇼핑이랑 다를 게 없어져요.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사진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진정한 인플루언서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스트 제품, 예를 들면 미스트죠. 미스트 제품을 실제로 가방에 들고 다니는 사진,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뿌려주는 사진. 이럴 때 뿌려주세요, 저럴 때 뿌려주세요, 이런 걸 그냥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글보단 사진을 먼저 보는 게 인스타그램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이해도가 높고 신뢰도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를 할 때, 또 잘 때, 또 나가서 외출할 때, 운전할 때, 집에서 청소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이거를 글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사진으로 같이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과 일상 루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자,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과 일상 루틴. 보통 많이 쓰시는 닥토죠. 닦아서 쓰는 앰플, 토너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를 그 예쁘게 찍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한 후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타사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진으로 보여내 주시면 본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이해도가 높게끔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릴스도 성장하기 훨씬 쉽고요. 팔로워들도 더 이 사람에 대한 친구 같다는 느낌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반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저도 TPO에 맞춰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냥 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좀 샤워 가운이라든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홈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했고요. 화장품, 기초 제품 광고를 하는데 뭐 메이크업이 많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메이크업도 조금 가볍게 하고 피부 표현 좀 위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품을 광고를 했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사진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채팅창 쓸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어떤 글을 딱 봤을 때 읽고 싶으신지 한눈에 봤을 때. 자, 2번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다들 열심히 강의 듣고 계시네요. 맞아요. 1번, 2번 중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2번 글처럼 조금 이모지, 우리 왜 하트라든지 느낌표, 표정 이런 거 이모지라고 하죠. 이모지를 사용해주고 밑에 띄어쓰기를 많이 했더니 훨씬 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글을 그냥 길게 쓴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모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띄어쓰기를 많이 활용해서 글조차도 비주얼적으로 예뻐 보이게 써야지만 가독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히는 글이 됩니다. 여기서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사진은 보고 좋아요는 누를 수 있지만 이 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 사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도 예쁘게 가독성 있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독성 있는 글을 쓰실 때 어떻게 해야 가독성이 좋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업무잖아요. 물론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핸드폰을 이렇게 조그맣게 쓰다 보면 내가 되게 말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그냥 복사붙여한 글에서 그냥 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말하지만 조금 되게 딱딱한 말투를 하게 될 때가 많아서 제 꿀팁은 뭐가 있냐면 실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왜 통화할 때, 노트랑 펜 같은 거 있으면 막 낙서하면서 전화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인스타 피드 글도 친구랑 통화하듯이 노트랑 펜을 준비해놓고 한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노트에다 쓰게 되면 핸드폰으로 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내가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브, 말투라든지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좀 친근해져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노트랑 펜을 준비해서 막 이러저러한 얘기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하고 싶은 말, 이 제품에 대해서 친구한테 소개하듯이 이 제품이 이래서 좋고 내가 저번에 뭐 햇빛을 너무 많이 쬐가지고 트러블이랑 이렇게 홍조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제품 한번 쓰고 나니까 정말 너무 좋았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필두로 쓱쓱쓱 적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인스타로 옮겨주면 한 번에 인스타에서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뚜뚜뚜뚜뚜 두드려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친근한 말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친근한 말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무 우리가 책 같은 말투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질 않아요. 그래서 내 아의 전문성은 유지시키되 조금 더 친분성 있게끔 피드에 옮겨 적어서 적절한 띄어쓰기와 이모지를 사용해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글을 읽게 되고 그게 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홍보까지 들어가게 된다랍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효과 있는 홍보 방법이니까요. 글 쓰기 전에 한 번 정도 해보시고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번 같은 글을 쓰기가 더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정리 한번 들어가서 예슬님이 실천하고 있는 비주얼 브랜딩 3가지, 나만의 비주얼 브랜딩 키워드를 정립하기 였어요. 근데 하지만 키워드를 정립하기 위해서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TPO를 맞춰서 의상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인플루언서들을 한번 찾아가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말투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사진을 어떻게 찍고 있는지 체크하고, 인스타 첫 사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사진을 왜 올렸지? 이거는 좀 TPO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들은 조금 보관함으로 옮겨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브랜딩에 대한 키워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컨텐츠를 계획하는 겁니다. 사진이랑 영상이랑 꼭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컨텐츠를 계획해서 이런 사진을 이런 옷을 입고 누구를 위해서 찍겠다. 또한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주는 겁니다. 영상 시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초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이왕이면 10초가 좋아요. 그리고 사실 그 해외에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6초에서 9초의 릴스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반응률이 높다고 나오거든요. 6초에서 9초. 그래서 그 정도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내용은 본문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주얼 좋은 글이 잘 읽히는 글이다. 가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문에 있는 짜잘짜잘한 글들을 보면 막 정말 우리가 관심 있는 곳 아니고서야 읽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정말 중요하고 적당한 이모티콘, 이모지 사용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말하듯이 좀 친근한 표현으로 제품을 홍보해 주시고 전문성을 갖춰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비주얼 브랜딩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행이 되실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저도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상한 사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처음에 화질에도 익숙하지 않았고 뭐 카메라를 보고 내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맞는 것들이 갖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진도 찍어본 사람이 정말 더 많이 찍고요. 피드에 글도 많이 써본 분들이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전 정신을 가지고 1일 1피드를 해보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1일 1피드를 하시다 보면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디벨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제품을 나올 때 그 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만큼 좋은 제품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완벽에 가깝게 만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연구와 많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제품을 만들었다고 할지언정 대중들의 반응은 차가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이 조금 차갑다고 해서 거기서 실패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럼 대중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걸 고치면 좋을지, 여기서 어떤 좋은 부분을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며 계속적으로 제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브랜드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올린 글이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벨롭을 계속 시켜주면서 이게 별로 먹히지 않네? 그럼 저런 사진도 올려볼까? 이런 사진도 올려볼까?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이 이 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 갖춰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일단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비주얼 브랜딩을 시작하셔야만이 조금 더 소통을 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주얼을 잡지 않고 소통을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브랜드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일단 나를 드러내고 나의 솔직한 것들을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과일 있죠? 똑같은 사과를 판매를 하더라도 그냥 사과를 판매하는 것과 내가 조금 더 예쁜 바구니에 예쁜 리본을 담아서 판매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른 화장품 브랜드도 아니고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굉장히 이미 우리가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셔서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실 거고요. 그렇게 고객들을 시작으로 확성기 역할을 계속 시켜다 주시다 보면은 진정성 있는 에센스 브랜딩이 완성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제가 예전에 타 화장품 브랜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500명 정도의 그 팔로워가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때는 되게 외모도 귀여우신 편이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제품에 집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제품의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딱 왜 우리가 회사에서 나눠주는 그 카드 뉴스라고 하죠. 회사에서 나눠주는 왜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위주로만 업로드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은 사실 우리 고객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궁금하면 상세 페이지 들어가거나 자사몰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들을 인스타에 많이 올리는 거는 내가 이런 좋은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있어요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은 되지만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 근데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해주면 더 좋다. 저렇게 사용해주면 좋다. 이럴 때 사용해라. 이런 환경에서 사용해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성장이 빠릅니다. 그분은 지금 팔로우가 5천 명이 넘어요. 5천 명이 넘게끔 지금 10배 정도 성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실제로 셀카 같은 것도 많이 올리시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뭐 이렇게 깔끔하게 화장실에서 좀 찍으셔가지고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그렇게 브랜드를 성장해 가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냥 회사에서 나눠주는 그 카드 뉴스 같은 상세 페이지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런 거는 가끔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가끔 써주시고 내가 직접적으로 써주는 사진만이 좀 더 반응률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숙제죠, 숙제. 제가 지금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어요. 비주얼 브랜딩 방법을 참고해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세요. 자, 요거 제가 이제 강의를 오늘 하게 되잖아요. 뭐, 지금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뉴 아이콘 해시태그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계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계정들을 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뉴 아이콘 해시태그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려볼까라는 용기를 가지고 한번 올려봐 주시면 저도 실제로 다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꼭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숙제에 꼭 체크하러 갈 테니까요. 뉴 아이콘 해시태그 달아서 브랜딩, 만들어진 비주얼적인 영상이나 사진 꼭 한번 올려주시고요. 사진도 좋지만 영상도 꼭 한번 올려보시길 추천을 해드려요. 하다 보면은 이게 다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 더 이상 이제 그 카드 뉴스 상세 페이지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네. 한 가지 더. 그래서 저는 제가 제품을 많이 찍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투자긴 한데요. 사실 이거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바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일을 항상 받아요. 네일. 네일을 받는 이유가 전 네일 중에서도 저희 네일샵 언니는 저를 알아요. 제가 오른손 엄지 손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왼손 엄지손톱 죄송해요. 오른손으로 제품을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왼쪽에 있는 엄지손이 노출이 가장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쁜 뭐 보석 같은 걸 붙일 때도
여기는 굉장히 더 예쁘게 붙여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 아,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꼭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해주시면 좀 더 사진을 찍을 때 만족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왼쪽 손톱에 신경을 써서 제품을 찍어주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일샵에 꼭 가지 않으셔도 요즘은 네일 팁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올리브영만 가셔도 뭐 10,000원 정도의 네일 팁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하우브로우에 있는 엠마쌤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못 하세요. 간지러워서. 그래가지고 촬영하실 때 네일 팁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일을 받지만 이게 간지럽고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일 팁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꿀팁 활용 한번 해보세요. 네. 왼쪽 검지. 아, 왼쪽 검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예. 맞습니다. 여기 왼쪽 손이 오른손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되는 거 정말 100%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그 도전과 노력과 나의 시간 투자가 꼭 들어가셔야만, 그래야만 인플루언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성장할 때는 이런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들어볼 수도 없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강의도 계시고, 여기 계신 너무 좋은 리더분도 계시기 때문에 성장하시기에 정말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여기 계신 아무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이제 강의는 주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